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내 인생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지치고 감정이 무겁고 삶이 흐릿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늘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 늘 불평을 쏟아내고 남을 탓하고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 그때 우리는 문득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혹시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행해지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현대행동연구에서도 타인의 감정 상태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고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불행한 사람 옆에 머무는 것은 자신을 소모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파도는 전염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인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하지만 사실 사람은 감정의 환경 속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감정은 우리의 사고와 결정, 그리고 하루의 공기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행해지는 걸까요? 그 불행은 어떻게 전염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행이 전염된다는 개념은 사실 아주 오래된 철학적 관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은 진동처럼 퍼져나가는 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불안해하면 그 불안은 옆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고 누군가 화난 상태라면 그 감정의 여파는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물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파장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상대의 표정, 말투, 에너지, 심지어 호흡 패턴까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감정 상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옮겨옵니다. 불행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진동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불행한 사람은 타인의 에너지까지 고갈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감정을 투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이 전해지는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관점이 등장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의 마음도 고통의 무게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승들은 말합니다. 고통은 들여다보되 붙잡지는 말라. 이는 고통을 이해하되 동일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대 뇌과학 연구에서는 불행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편도체는 위협과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접하면 우리는 실제 위협이 없어도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오래 노출될수록 현실과 상관없이 삶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 전염은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누구나 경험해봤을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현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불행의 전염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경험합니다. 직장, 가정, 친구 관계,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늘 안 돼, 힘들어, 못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말에 공감하며 위로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투와 에너지가 나의 자신감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도 어려워 보이고 도전하고 싶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전염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가족이 있다면 집안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고 그 공간에서 쉬어야 할 우리의 마음도 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사실 그 답답함은 공간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을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문제를 확대시키며 자기 불행의 날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 이후엔 이유 없이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어쩐지 내 삶까지 엉망이 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묻게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겁지? 하지만 실제 원인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행은 감염처럼 퍼지지만 결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면서 불행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행한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이해하되 그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준을 마음속에 세워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도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화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행을 쏟아낼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확장시키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을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게 해줍니다. 셋째, 스스로의 에너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행한 사람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혼자만의 회복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산책, 독서, 취미 활동처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상대에게 지나친 감정 구조 역할을 맡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와주되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정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불행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국 지켜야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 조용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불행한 사람과의 관계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행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모두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이해하는 것과 그 불행에 함께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무너진다면 그 도움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 옆에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관계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상대의 불행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태도가 당신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다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불행이 전염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불행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같은 말투와 같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굳어진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깨지 못하면 설령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이 달라져도 비슷한 감정의 피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관계를 바꾸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왜 불행한가를 분석하는 것보다 그 불행에 내가 왜 흔들리는지를 들여다보는 편이 관계 회복에도 나의 성장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불평이 강하게 나를 흔든다면 그 불평이 나의 어떤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불안과 겹쳐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무기력함이 나를 지나치게 힘들게 한다면 내가 지나치게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의 감정을 과도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것인지. 어쩌면 불행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 감정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까? 이 두 질문은 관계 속에서 반복되던 무력감과 긴장을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 상대의 고통과 나의 감정을 분리해낼 수 있고, 나아가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킬 지점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세우는 순간 타인의 불행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상대는 상대의 자리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